자,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국내의 코로나 발생 2년 반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인데요. 오늘 강원도의 현재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대해서 김동현 강원도 감염병 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연 고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요. 현재 추세를 감안했을 때 강원도의 코로나19 발생 정점은 언제 될까 궁금합니다. 네, 정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산 위험 모델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질병청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8월 중하순경에 한 20만 명까지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통계는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확산 위험 모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SEIR 모델이라고 그래서 민감한 규모, 민감성이 있는 감수성이 있는 규모. 네. 그다음에 폭로된 사람, 감염된 사람, 회복된 사람, 네. 이제 이런 지표들은 지역별로 산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확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조만간에 이제 전국민 항체 조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역별로도 보다 좀 정확한 정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라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월의 정점, 8월 말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네, 그 현재 상황도 좀 아울러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는 지난 6월 말 주간 일일 확진자가 한 250명대여서 가장 낮았죠. 예,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주간 일일 확진자가 한 2,400여 명 돼서 10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제 바로 지난 주말에 일일 확진자 숫자가 한 2,900명대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만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는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이 20대, 그다음에 10대, 그리고 소아 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소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들이 이제 활동량이 많습니다. 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타 연령층에 비해서 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낮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들 집단에서 좀 그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젊은 층, 어린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 확진자가 이제 고령층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으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나 이런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피해가 생겨난다.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망자는 물론이고 위중증 환자가 그래서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증가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확진자 숫자보다도 위중증 환자의 증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의 증가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숫자가 240여 명이어서 그 전주에 비해서 6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전주에 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일정 시간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산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고령층, 고위험 집단의 고령층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최종 그 종착지가
요양기관, 그러게 요양시설, 말입니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요양기관에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그 건강 피해가 네.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앞으로 늘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치료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은 뭐 지역별로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뭐 30~40% 정도 병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방역 당국에서는 이들을 이제 그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네. 그 의료 대응 역량은 아직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면 한 2~3주 지나면 또 중증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30~40%밖에 병상 점유가 되지 않아서 네. 안정적으로 보여도 또 2~3주 지나고 나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또 그때 또 확진자가 더 증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항상 그 어떤 그 최악의 상황에 염두를 두고 좀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참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지금 더더욱 큰 상황이거든요. 아니 어린이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이렇게들 생각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확진자가 지난 초기 2년 동안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 환자 또 사망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가 크지 않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9세 미만 소아에서 27명, 10대 청소년에서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소아청소년 사망자가 계속 2명, 3명, 7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소아청소년들한테는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주의할 점을 좀 끝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 위생을 해야 되고요. 다중시설에 들어갈 때는 소아청소년도 조심을 해야 될 뿐더러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백신 접종이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서지로 인해서 확산은 막는데 좀 제한적이지만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아직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의 경우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좀 맞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험 증상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증상 자체는 성인하의 증상이랑 비슷합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